자, 페이지는 84페이지고요. 자, 이제부터는 지구과학 파트, 우주 파트, 천체 파트를 배울 겁니다. 특히 우리가 오늘부터 배울 건 뭘 배울 거냐? 별을 좀 봐야 돼. 별 보를 거야. 별 볼 일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별까지의 거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일단 우리 얘들아, 이 정도는 좀 알고 넘어가자. 거리 단위가 있지.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단위들, 센티미터, 물론 밀리미터도 씁니다. 밀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그치? 그 다음 미터보다 크면 뭐라고 하죠? 킬로미터. 이게 지구상에서 통용되는 거리들이지. 맞잖아, 그치?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우주로 가잖아? 이게 굉장히 작은 단위로 바뀌어요. 니네 현재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단위들이 아닌 것들이 바로 뭘까? 마이크로미터, 10의 마이너스 6제곱 이런 거 쓰냐 안 쓰냐? 안 씁니다, 평상시에. 맞아? 됐니? 근데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킬로미터란 이 단위가 우주로 가면 마이크로, 뭐 나노 이런 식으로 바뀌어. 거의 안 쓴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주로 가면 좀 큰 단위들이 필요해요. 그 큰 단위들을 이제부터 우리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 단위들입니다. 일단 평상시에 우리가 많이 쓰는 것 중에서 킬로미터 단위가 있다. 근데 이 킬로미터 단위는 우주에 가면 겁나 작은 단위야. 그래서 요 단위보다 약간 큰 단위를 써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AU라고 합니다. AU라고 하는 것은 에스트로 유닛이라고 해서 천문 단위라는 뜻이고 1AU의 정의가 지구와 태양새의 거리를 1AU라고 잡아. 이게 1억 5천만 킬로야. 근데 이것도 작아서 안 써. 뭐라고? 이것도 작아서 안 써. 그래서 이거보다 큰 단위를 썼더니 그게 바로 LY라는 단위야. LY라는 단위가 무슨 단위냐? 한국말로는요, 광년이라고 불러요. 미친년 아니에요. 알겠어? 저 광자는 빛광자고요. 해년자야.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광년, 일광년이라고 불러. 얘들아, 빛은 1초에 3 곱하기 10의 8제곱미터/s다.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3600초를 곱하면 1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나올 테고, 거기다 24를 곱하면 하루 동안 이동한 거리가 나올 테고, 거기다가 365를 곱하면 뭐가 나와? 1년 동안 간 거리가 나오겠지. 나 계산 못해. 알겠어?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해? LY라고 해. 근데 웃긴 거 알려줄게. 저것도 작아. 뭐라고? 저것도 작아. 그래서 이거보다 더 큰 단위를 씁니다. 그 단위가 뭐야? PC라고 쓰고, 이건 읽어줘야 돼. 파색이라는 단위입니다. 오늘 배울 게 이거 배울 거야. PC. 그 다음 더 웃긴 거 알려줄까? 저 파색 앞에 키로, 메가 이런 말이 들어가요. 알겠니? 엄청나게 크다는 얘기야. 엄청나게. 알겠어? 우주에 있는 천체와 천체 사이의 거리는 엄청나게 크다. 참고적으로 좀 알아둬라. 그 다음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했죠. 키로는 10의 3제곱을 얘기하는 거고 메가는 10의 6제곱을 얘기하는 거야. 기가 알아? 기가? 메가 다음에 기가거든. 10의 12제곱을 얘기하는 거야. 오케이? 그런 식으로 따지는 거다. 컴퓨터 조금 아는 애들은 알 거야.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그 다음 기가 다음에 뭘까요? 요새 많이 나오는 거. 그렇지, 테라. 10의 15제곱이란 얘기야. 우리 핸드폰, 그치? 128기가, 그치? 그 다음 256기가, 그 다음 512기가, 그 다음 1테라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 맞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우리 이 파색 단위가 어떻게 나왔는지 별까지 거리를 지금부터 재보자 이거야. 자, 민채야, 내가 너보고 별까지 거리 재와라고 했을 때 네가 직접 가서 재울래? 줄자 들고? 제가 갔다 올게요! 이러고? 불가능하죠? 아무리 빨리 달려도 빛보다 더 빠른 애들은 없거든? 그치? 빛이 1년 동안 간 거리를 뭐라고 한다고 했어? LY라고 했지. 맞아? 됐니? 이때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이 알파 센타우리라는 별이거든? 대략 3. 얼마, 대략 4광년 정도 돼요. 갔다 오는데 8년 걸려. 됐어? 못 잰다는 얘기야. 직접 가는 방법, 직접적인 방법 우리가 못 사용해요. 그럼 우리는 무슨 방법 쓰겠어? 직접적인 게 안 되면 간접적인 걸 써야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쓰고 넘어갈게요. 별까지 거리는 직접적인 방법은 불가능해. 그래서 우리는 뭘 쓴다? 간접적인 방법을 쓰는 거고, 이 간접적인 방법 중에서 오늘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별의 시차를 이용할 거야. 근데 그 시차가 1년마다 반복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불러? 연주시차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배울 게 저거야. 연주시차. 뭘 배운다? 연주시차. 자, 그러면 이제 지울게요. 지우고 본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주시차 별까지 거리라고 나와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시차가 무엇입니까? 이게 왜 이래? 에이, 프로그램이 다운돼 있잖아.
다시. 자, 이제 시차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건데 용어부터 조금 정리 한번 해보자. 자, 시차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볼 시자야. 보이는 차이를 우리가 시차라고 하거든. 정확하게 갈게. 보이는 뭔 차이야? 모습 차이야? 형태 차이야? 아닙니다. 보이는 각도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시차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시차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보이는 각도의 차이. 각도 차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시차라고 불러. 근데 좀 이따가 저 시차 앞에 연주란 말을 붙일 거야. 사람 이름 아니다잉. 알겠니?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똑같은 하나의 새를 A란 위치에서 쭉 보면 여기 있는 새가 A 다시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맞죠? 자, 그다음 이 A라는 사람이 이제 B로 갑니다. 자, B로 간 상태에서 여기 있는 새를 보면 B 다시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뭔 얘기인지 알아? 됐어? 자, 똑같은 물체지만 보이는 위치에 따라 각도 차이가 발생하지. 이때 이 보이는 이 각도 차이, 요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는 거야? 요거를 시차라고 부르는 거야. 자, 이거 대충 봐도 90도 넘어 보이지? 그치? 맞아? 각도그리 재면 얘들아 이 시차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좀 이따간 각도기 따위는 없다. 각도기 따위는 없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이런 일이 벌어져. 잘 봐. 자, 여기 있는 물체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물체는 가만히 있는데 관측자가 여기 있거나 여기 있거나 여기 있을 수도 있어. 맞아? 지금 선생님이 뭘 조절하려고 하는 거야? 물체와 관측자 사이의 거리를 조절하려고 하는 거야. 맞아? 그런데 나는 귀찮으니까 여기 있는 새를 이쪽으로 옮긴다고 하자. 됐지? 그러면 위치는 똑같은 상태에서 얘가 얘를 이렇게 볼 거야. 그럼 여기가 A2 다시. 그럼 여기는 애가 여기를 볼 거야. 요거에 있는 거를. 그럼 이렇게 보면 많이 삐든가? 여기는 B 다시라고 쓸 수 있지. 맞아요? 그럼 방금 전 시차하고 지금 시차하고 비교해 보자. 시차가 아까보다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누가 봐도 작아졌지. 그치? 바로 이걸 이용하는 거야. 아, 물체의 거리와 시차는 무슨 관계다? 반비례다라는 거. 물체가 가까이 있으면 시차가 크게 나와요, 각도가. 근데 물체가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멀리 있으면 시차가 작게 나온다라는 거.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물체와의 거리를 판단할 수 있어. 그 물체를 이제 뭘로 확장하는 거야? 별로. 사람들 겁나 똘똘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알아? 이런 현상을 너희들은 평상시 맨날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맨날 느끼는 게 바로 뭐냐? 자, 사람이 눈깔이 두 개인 이유가 뭘까요? 용준아, 사람이 눈깔이 두 개인 이유. 야, 너도 한 개, 너도 한 개, 우리 모두 한 개잖아. 이렇게 한 개 있잖아? 그럼 한 개 있는 게 이쁜 거야. 두 개 있는 게, 야, 괴물이다 이러는 거고. 아닐 것 같아? 맞잖아. 우리가 모두 눈깔이 세 개잖아? 세 개 있는 게 이쁜 거야. 두 개 있으면 귀여하다. 야, 저 새끼 애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이쁜 거하고 상관없어요. 서연아, 왜 눈깔이 두 개일까? 눈깔 하나가 예를 들어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미니언처럼 눈깔이야. 양옆에 안 보일까? 그치? 눈깔이 두 개인 이유. 거리 판단하려고. 뭐라고? 거리 판단하려고. 바로 이 원리가 우리 사람한테도 적용돼. 자, 사람을 위에서 보게 되잖아. 그럼 니들 위에서 볼게. 그럼 눈깔이 두 개예요. 그 다음 눈썹이 이렇게 있겠죠. 콧구녕 이렇게 있겠죠. 어깨 있겠죠. 그 다음 여기 귀때기 있겠죠. 그치? 선생님, 얘 머리는 왜 안 그래요? 대머리거든. 알겠어? 그 다음 니들 위에서 보면 이렇게 배도 보이고 발가락 이렇게 보일 거 아니야. 그쵸? 잘 봐라. 여기에서 야구공이 나한테 온다고 칠게요. 이렇게. 되니? 자, 눈깔이 두 개이면 어떤 일이 벌어져? 여기하고 얘하고 나 마음 삐뜬데. 요렇게 이루는 각도, 요 각도를 우리가 광각이라고 불러. 사람한테는. 알겠니? 근데 저 야구공이 이제 어떻게 되겠어? 나한테 다가온다며. 그럼 여기까지 왔어. 그치? 그럼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 각도가 어떻게 될 것 같아? 각도가 어떻게 돼요? 각도가 아까보다 커져요. 되니? 그 다음 얘가 여기까지 와? 각도 무진장 커져요. 저걸 가지고서 사람이 물체가 멀리 있다 가까이 있다 그 다음 나한테 다가온다 멀어진다 저걸 확인하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사람 눈깔이 두 개인 이유는 저거고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있어. 이게 바로 원근을 파악하는 거 있잖아. 그치? 사람이 눈깔이 하나밖에 없거나 하나가 고장났거나 그러면 운전면허 못 따요. 왜 운전면허 못 따? 앞차가 나한테 가까워지는지. 그치? 앞차는 멈추고 있는데 내가 앞으로 가고 있으면 앞차가 점점 가까워지는 게 느껴지잖아. 그걸 못 느끼거든. 그래서
한쪽 눈 감고 이렇게 운전을 하잖아? 운전이 잘 안 돼. 원근감이 떨어져. 알겠니? 가끔 가다 선생님도 이런 경우 있어. 눈에 갑자기 뭐 눈이 가려가지고 이렇게 긁고 한 눈은 뜨고 이렇게 운전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럴 때는 운전이 조금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험한 사항이에요. 오케이? 이게 사람한테도 적용된다 안 된다? 된다라는 거. 이 정도 좀 알고 계세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포인트는 뭐냐? 이겁니다. 바로 시차가 크면 거리가 가깝다. 거리하고 시차는 무슨 관계? 반비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맞아? 그거를 어디에 적용한다고? 우주에 적용해. 근데 우주에 적용할 때 그냥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주에는요. 바로 태양도 있고 지구도 있고 별도 있기 때문에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할 때 이런 시차 현상이 생기는데 이 각도에 정확하게 반만 우리가 씁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연주시차라고 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봐라. 이 그림 말고 내가 다시 그릴게. 잘 봐. 현재 여기 태양이 있습니다. 누가 봐도 태양이죠? 이걸 불타고 있습니다. 그 다음 1년에 한 바퀴씩 이 태양 주변을 지구가 돌아. 이걸 뭐라고 불러? 지구 공전이라고 하죠. 이 정도는 알고 있죠? 그때 지구가 이런 식으로 돌고 있을 때 지구가 여기 있고 여기 있습니다. 너네 혹시 이거 아나? 지구가 자전하면서 공전하는 거 알지? 자전할 때 자전축은요. 자전축이 태양의 공전 궤도면에 기울어지게 이렇게 공전돼요. 됐니? 근데 요 자전축이 태양 쪽에 있지? 그치? 그럴 때 잘 봐. 여기다 십자가 그렸으면 선생님 빗금친 부분이 바로 뭐에 해당될 것 같아? 이게 북반구야. 우리나라가 있는 쪽. 오케이? 그럼 우리나라가 있는 쪽인데 우리나라가 있는 쪽이 태양의 에너지를 90도로 받지. 여기 그래서 북반구가 태양 에너지를 90도로 받고 여기는 태양 에너지를 남반구가 90도로 받아. 그래서 여기는 북반구가 여름이야. 남반구는 겨울이야. 여기는 북반구가 겨울이야. 남반구가 여름이야. 됐어? 이렇게 자전축이 기울어지게 공전하기 때문에 계절이 바뀌는 거야. 됐어?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6개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6개월이고 요걸 우리가 여름이라고 한다면 여긴 뭐가 되는 거야? 겨울이 되는 거지. 그럼 하나 물어볼 테니까 맞춰볼래? 윤서야, 여기에 지구가 있어. 무슨 계절이야? 미치겠다. 그치, 가을이죠. 여름하고 겨울 사이는 가을이죠. 여긴 봄이고. 됐어? 그 다음 이제 우주에 보면요. 뭐가 있을까? 별이 있을 거야. 별 S가 있습니다. 됐니? 그럼 이제 여름철 지구에서 이 별 S를 관측할 거야. 너무 이뻐가지고 별 S를 볼 거야. 자, 무슨 얘기냐? 내가 요 위치에서 민체별을 찍을 거야. 이렇게. 알겠니? 민체별을 찍을 거다. 네가 오늘 타겟이다. 알겠니? 넌 S야. 스타란 얘기야. 딱 찍을 때 너만 찍혀질까? 뒤에 있는 껍다리들 배경도 찍힐까 안 찍힐까? 찍힙니다. 뭔지 알아? 내가 사진 여기 보세요라고 찍었을 때 그치? 사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뒷배경도 나온다는 얘기야. 그래서 뒤에 있는 배경도 우리가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요. 이 배경별들이 이렇게 3개가 있다고 치자. 이걸 편의상 1번 별, 이걸 2번 별, 이걸 3번 별이라고 할게. 뭔지 알아요? 되니?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름철에 내가 이 별 S를 보면 별 S가 S1에 위치해 있는 것처럼 보여. 됐어? 사진 찍으면. 그 다음 겨울철에 6개월이 지나서 겨울철에 이 별 S를 보면 별 S가 S2 위치해 있는 것처럼 보여. 자, 실제 우주에 있는 별, 태양도 그렇고 이 별도 그렇고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여. 그치? 근데 안 움직이는데 마치 별이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하는 것처럼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그치? 이게 바로 뭐 때문에 생기는 거야?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야. 맞아요? 그때 이 보이는 요 각도 차이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별의 시차라고 하는데 이 별의 시차가 바로 뭐냐? 지구 공전 증거야. 뭐라고? 지구 공전 뭐라고? 증거입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증거예요. 알겠니?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거 이거다. 별이 달달려서 왔다리 갔다리 움직였습니까? 아니요. 지구가 뭐하기 때문에? 공전하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공전하기 때문에 별의 위치가 처음에는 1에서 2에서 그 다음 6개월 지나면 2, 3. 그 다음엔 또 6개월 지나면 1, 2 사이에 왔다리 갔다리 했다. 이때 이 각도 차이를 시차라고 하고 시차의 정확하게 반띵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요거를 연주시차라고 불러. 이때 이 연주시차는 1년 주기로 나타내는 각도의 차이.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연주시차라고 하는 거고 요거를 앞으로는 P라고 쓸 거야. 이걸 뭐라고 쓸 거다? P라고 쓸 거야. 자, 그러면 잘 봐. 시차가 곧 연주시차야. 왜냐면 연주시차 곱하기 2가 시차니까. 맞아요? 됐니? 자, 이제 설명 잘 들으세요.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시차하고 거리는 무슨 관계? 반비례. 반비례야.
그러면 별이 가까운 별이 있고 먼 별이 있겠지. 이거보다 더 가까운 별이 있다고 치자. 저거보다 더 가까운 별이 있으면 스르륵 요렇게 되니까 시차가 커. 그럼 연주 시차도 크겠지. 맞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정리할 수 있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네. 별까지 거리가 가까우면 시차가 크니까 연주 시차도 크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무슨 관계? 반비례.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정의를 만들었어. 자,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정의다. 정의는 외워야 돼요. 알겠니?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까지 거리는 이게 무슨 기호죠, 얘들아? 비례한다. 내가 이렇게 쓰면 무슨 기호죠? 반비례한다. 뭐에 반비례한다라는 걸 배웠더니 연주 시차에 반비례한대. 이때 요 비례한다 기호를 등호로 고치면 원래 원칙적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돼? 비례 상수가 들어가야 되지. 그치? 근데 여기서 정의를 뭘로 잡았느냐? 이렇게 잡았어. 연주 시차가 1 땡땡일 때. 저거 읽을 때 뭐라고 읽는지 아는 사람? 처음 들어보지? 초라고 불러.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 저걸 1초라고 불러. 그럼 1초일 때 그때 별까지 거리를 1파색이라고 정의를 했어. 됐어? 그러면 여기서 1파색이 뭘 뜻하는 거냐? 1파색은 외워야 돼요. 3.26LY입니다. LY가 뭐라고 했지 아까? 광년. 빛이 1년 동안 한 거리. 몇 년 동안 한 거리야? 3.26년. 알겠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1 땡땡이 뭔지만 알면 게임 끝나지. 자, 지금부터 설명할 테니까 잘 보세요. 우리 전부 시차나 연주 시차나 무슨 단위야? 각도 단위야. 너희들이 알고 있는 각도 단위는 딱 하나밖에 없지. 그치? 무슨 단위? 도. 뭐라고? 도. 자, 그러면 잘 봐라. 1도를 3600분의 1로 나눠. 에이, 미안. 에이, 잘못했어. 이건 한 방에 하면 안 되니까 두 번에 걸쳐서 설명할게요. 1도를 60분의 1등분으로 나눠. 그럼 60분의 1도가 나오겠지. 그치? 그거를 1분이라고 불러. 저걸 뭐라고 한다? 1분. 그 다음 1분을 또 60분의 1등분으로 나눠. 그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가 되겠어? 1도를 3600등분으로 나누어서 그 중에 한 칸!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1초라고 불러. 이해됐어? 니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를걸? 잘 봐라. 니네 각도를 얘기했을 때 이렇게 하면 몇 도야? 90도죠? 그치? 그 다음에 대충 이렇게 하면 몇 도야? 한 20도 정도 보이지? 그치? 맞아? 그 다음에 이거를 이것도 아니 1도 넘는다 야. 그치? 이거 한 2, 3도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아무튼 내가 그려가지고 1도를 만들었다고 쳐봐. 1도로 거의 붙어 있는 거야. 맞아? 근데 그걸 몇 등분 한다고? 문정아? 3600등분. 3600등분 했는데 그 중에 한 칸. 그걸 뭐라고 한다? 1초. 이걸 사람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계산해서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 수학적 계산이 필요하지. 저거 사람이 계산 못한다. 알겠냐? 사람이 계산 못해요. 각도기를 제가 어떻게 재? 컴퓨터로도 안 재요. 계산을 그냥 해버리지.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이 연주 시차가 이것만 나올 것 같아? 아니 0.1초, 0.01초까지 이 방법을 써요. 무슨 방법까지 쓴다? 0.01초. 0.01초면 3600분의 1도가 아니라 36만 분의 1도야. 알겠어? 그치? 각도 1도를 36만 등분하는 거야. 사람이 그걸 어떻게 붙어 있는 거지 그냥.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게 왜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지금은 선생님이 그냥 설명하려고 이렇게 그렸지. 설명하려고 이렇게 그린 거잖아. 아니, 실제는 이런 일을 벌어지잖아. 실제는 어떻게 돼? 여름철에 사진 한 번, 겨울철에 사진 한 번 딱 찍어. 찍으면 여기 있는 각도가 거의 3600분의 1도 이상 차이 나지. 그보다 물론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그치? 그러면 여기 있는 요거하고 요 가운데 있는 이 별이 붙어 보이겠니? 떨어져 보이겠니? 문정아. 그치? 붙어 보이겠지? 붙어 보일 거야. 마치 하나의 별처럼 보여.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진을 딱 찍은 다음에 그걸 뭐라 할 거야? 몇 별로 확대를 시켜요. 그럼 확대를 시키면 그래도 계속 있어. 또 확대시켜. 그래도 계속 있어. 그래도 확대시켜. 그럼 하나의 별이야. 근데 확대를 시키니까 점점 이렇게 멀어져. 아! 그럼 확대 비율 가지고서 우리가 각도를 계산하는 거야. 알겠니? 저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야. 니들 보고 계산하라고 안 나와. 문제에서 그냥 주어만 주는 거지. 알겠니?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의 별인 줄 알았더니 하나의 별이 아닌 거야.
두 개별로 나눠져. 세 개별로 나눠져. 아, 이게 바로 뭐다? 시차다라는 거야. 알겠니? 됐어? 자,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해서 우리가 뭘 구했어? 바로 별까지 거리를 구했고, 별까지 거리는 연주시차가 1초일 때가 1파섹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정의를 해서 정의. 그럼 문제. 얘가 0.1초야. 그럼 몇 파섹이야? 0.1분의 1에 해당되니까 10파섹. 이렇게 잡으시면 돼. 그럼 얘가 0.01초입니다. 그럼 0.01분의 1이니까 100파섹. 이렇게 잡으시면 돼. 알겠니? 보통 이 방법을 쓰는 거는요, 100파섹까지 됩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했지? 처음에 별까지 거리는 킬로파섹, 메가파섹 이런 식으로 쓴다고 했지. 그럼 이거보다 더 연주 시차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들, 별의 거리가 너무 많은 애들은요, 다른 방법 써요. 그 다른 방법이 뭐냐?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의 등급차를 이용합니다. 알겠니? 별의 밝기를 이용해서 밝기 차이를 구하고 그거 가지고 등급을 만들어서 등급 차이를 구해. 그 방법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거야. 알겠니?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거리 지수라고 불러요. 그럼 다음 주 과정입니다. 오늘은 요것만 배워요. 이거 할만하겠죠? 됐지? 비교적 거리가 가까운 별들은 뭘 이용한다? 연주 시차를 이용한다. 외워야 된다. 오늘 배운 것 중에 제일 중요해.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가 있느냐? 야, 별이 이렇게 지구, 태양, 별이 이렇게 90도면 상관이 없는데 90도가 아닐 수도 있어, 없어? 있지? 대충 그릴게요. 대충. 별이 이런 데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데 그러면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렇게 보이고 여기선 이렇게 보이겠지. 그치? 그러면 각도가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요 각도가 시차인데 요 시차의 반이다? 그럼 이상하잖아. 그치? 이렇게 옆에 있을 때의 별이 이런 경우가 나와. 그래서 잘 봐. 현재 선생님이 지금 현재 여기 별표 친 애들, 요 별표 친 애들, 요게 바로 배경별이야. 배경별. 근데 배경별에서 한쪽은 각도가 좀 크고 한쪽은 각도가 작아. 이게 어느 애들? 이런 애들 관측한 거야. 알겠니? 이럴 때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럴 때는요, 요거하고 요 값을 우리가 각각 더합니다. 그래서 요걸 다 더해. 그 다음 우리가 뭐라고 했어? 요걸 다 더하면 뭐가 나와? 시차가 나오지. 정의가 뭐였어? 연주 시차? 시차의 반. 맞아? 그래서 시차 구한 다음에 그거를 2분의 1등 해주면 돼. 그래서 이걸 0.06초, 0.04초야. 그러면 더하면 0.1초가 나올 테고 0.1초의 반이니까 0.05초가 바로 뭐에 해당돼? 연주 시차. 그럼 0.05초가 연주 시차니까 여기다가 뭘 집어넣으면 돼? 0.05분의 1. 맞지? 됐어? 그럼 이거 얼마야? 5분의 100. 20파섹. 됐지?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야. 오케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기본적인 얘기 알아봤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연주 시차에 대한 얘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주 시차다. 자, 연주 시차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별표 3개 놓으세요. 별표 3개 놓으세요. 자, 연주 시차 별표 3개. 자, 지구에서 몇 개월 간격으로?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측할 때 나타나는 각도, 그걸 뭐라고 해? 시차. 그 시차에 정확하게 반띵을 뭐라고 한다? 연주 시차. 무조건 연주 시차는 시차의 2분의 1이다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이 시차가 생긴 이유는 뭐 때문에 그래? 바로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밑줄 쳐. 지구가 태양 주변을 공전하기 때문에 땡땡 지구 공전 증거라고 불러요. 증거. 됐죠? 야, 지구가 돈다, 태양 주변을 돈다며? 그럼 그 증거가 뭐야? 라고 하면 저거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야. 됐죠? 자, 그래서 보자. 여름입니다. 여름철에 보면 이런 애들이 보이고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고 겨울철에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 이때 여기 있는 점점점을 뭐라고 해? 배경별. 저 배경별은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왜? 겁나 멀거든. 알겠니? 배경이 항상 겁나 먼 거야. 내가 사진을 딱 찍으면 사진 찍는 대상은 앞에 있고요. 배경은 항상 뒤에 있는 거죠. 알겠니? 겁나 먼 애들은 움직여 안 움직여? 안 움직이는 거야. 알겠니?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요. S1일 때는 배경별 가운데 있는 것보다 오른쪽. S2일 때는 배경별보다 왼쪽. 그치? 이렇게 보이겠죠. 그치? 그때 이제 각도가 나와 안 나와? 나와. 그 각도를 뭐라고 해? 시차. 내가 원하는 건 시차? 아니죠. 연주 시차입니다. 그래서 정의는 요거를 우리가 연주 시차라고 잡는 거야. 왜 연주 시차를 잡습니까? 시차를 계산하지 않고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 아까 얘기했던 거. 옆댕울이 있을까 봐. 그래서 우리는 시차로 정의하지 않고 연주 시차로 정의해요. 됐죠? 자, 그래서 별 S의 연주 시차는 시차의 2분의 1이고
시차가 별 위치가 마치 발 달린 것처럼 변한 이유는 뭐 때문에? 지구 공전에서 바로 관측하는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근데 이게 문제는요, 이게 있습니다. 야, 이 지구가 아니라 내가 만약에 우주선을 개발해서 화성으로 갔어. 어디로 갔어? 화성으로 갔어. 화성으로 갔으면 화성은 중학교 2학년 때 배웠죠. 외행성이라고. 똑같은 별을 관측해도 화성에서 관측하면 시차가 크게 나와 작게 나와? 크게 나오겠죠? 그럼 시차가 크게 나오면 연주 시차도 크게 나올 거야. 아니면 선생님 저는 금성에 가고 싶어요. 그럼 금성은 여기 있잖아. 금성에서 관측하면 어떻게 보여? 이렇게 보이겠지. 시차가 더 작게. 그럼 연주 시차도 더 작게 보입니다. 맞아요? 야, 이건 솔직히 난 개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데 이 이해를. 야, 목성은 기체형 행성이에요. 갈 수가 없어요. 알겠니? 그래서 차라리 화성이라고 쓰면 괜찮아도 화성은 인류가 가려고 합니다. 왜?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행성은 금성이야. 하지만 금성은 표면 온도가 엄청 높지? 그치? 그래서 우리는 화성 가려고 해요. 화성. 화성 가려고 합니다. 화성 가려고 하는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있지. 화성 갈 거야! 하는 사람. 미국의 그 유명한 지금 현재 트럼프하고 맞짱 뜨는 새끼 일론 머스크 테슬라 회장. 알겠니? 걔가 옛날에는 로켓을 한번 땅 쏘면 위에는 인공위성이나 우주선만 우주로 나가고 이 로켓은 갖다 버렸어요. 낭비가 너무 심하니까 야 그거 다시 수거해가지고 쓰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수거를 어떻게 해?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는데 그럼 거기다가 자체 로켓을 달아서 1단 로켓 발사할 때 추진체 로켓 같은 경우가 핑 하고 2단하고 분리가 되면 얘가 GPS 유도위에서 발사 장소로 오면 될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스페이스 X 계획이야. 성공했어 안 했어? 했어. 이 기술이 언제 건 줄 알아? 한 10여 년 전 거야. 알겠니? 그치? 그래서 지금은요 경비를 굉장히 많이 절약했어. 그래서 발사, 인공위성이라든지 우주선 발사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참고적으로 너네 우주 기술이 제일 많이 발달한 나라가 미국인 거 알지? 그 다음 미국에서 이것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 이름이 뭔지 알지? 나사. 그치? 나사잖아. 근데 이 나사다 너네 몰라서 그렇지 최근에 로켓 우주선 안 만들어요. 안 만듭니다. 그럼 뭐 할까? 어디에 걔는 근데 쏘긴 쏴. 테슬라에 외주를 줍니다. 야 니네가 대신 싸 만들어줘. 내가 요구하는 건 이 정도야. 그 정도야 걔는. 알겠니? 그리고 전 지금 현재 니네 우주에 인공위성이 몇 개 있는지 알아? 18,000개 있어. 우주에. 아니 우주가 아니라 이 지구 주변에 18,000개. 그 중에 혹시 스타링크라고 들어본 적 있어? 이게 아까 얘기했던 그 일론 머스크가 통신위성을 전 지구에 쏘고 전 지구에 바로 인터넷망을 다 연결해 버렸어. 위성 인터넷. 그래서 스타링크 서비스만 가입을 하면 아프리카 가도 위성 인터넷이 터져. 근데 이게 히트를 친 게 언제인 줄 알아? 지금 전쟁하고 있는 나라가 두 나라가 있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있잖아. 근데 영화 같은 일이 진짜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 너네 드론의 최대 단점이 뭔지 알아? 배터리를 구동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짧아요. 오래 못 가요. 그 다음 두 번째, 걔는 인터넷에 연결해가지고 걔랑 나랑 연결이 안 돼 있으면 신호가 끊기면 그냥 가다가 떨어져. 알겠어? 그래서 무슨 짓거리 한줄 알아? 이런 짓거리 했어. 다른 나라를 통해서 컨테이너 하나를 수배를 하고 거기에다가 뭐 잡담구리 같은 걸 집어넣고 그걸 러시아로 수출해 버린 거야. 근데 그 컨테이너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 컨테이너 안에는 실제 위에 드론을 40개인가 80개를 깔았어. 다 폭탄 드론이야. 그리고 위에를 밀봉을 해놓고 밑에는 눈속임용 아무거나 그냥 막 집어넣는 거야. 나무 같은 거. 그런 다음에 이거를 배달하는 곳이 어디야? 러시아 공군기지 근처. 거기까지 이제 트레일러가 가겠죠? 컨테이너를 싣고 딱 간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우크라이나 첩자들이 스파이들이 그 트럭에서 죽이고 위 뚜껑을 따버렸어. 땅! 따버렸어. 따버리니까 이제 드론이 날 준비가 된 거지. 그치? 그리고 걔는 도망갔고 그 다음 이제 그거 드론을 원격으로 조종하는 사람이 누구냐? 우크라이나 본토에서 스타링크 이용해서 그거를 조종을 한 거야. 인터넷이 연결되니까. 그치? 인공위성 인터넷 연결되니까. 그래서 걔네들이 동시에 떠가지고 한 대당 비행기 하나씩 꼬라박은 거야.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 드론 하나에 몇십만 원도 안 해요. 그치? 그게 몇 천억짜리 비행기를
빵빵 끝내주지 않냐? 이거 영화에서나 본 거, 영화에서도 이 장면 못 봤어. 너무 신박하지 않냐? 이거 실화야. 이게 실화야. 이거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야. 이거 전 세계가 난리 났었잖아. 그래서 야 비싼 무기 사봤자 필요 없어. 드론이 짱이야. 맞지?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예, 그리고 예전에는요 전쟁 나면 막 무기가 좋은 게 이길 것 같았지. 아니야. 우크라이나 전쟁하고 러시아 전쟁 보니까 드론이 짱이야. 진짜 드론. 너무 싸고 싸면서 효과가 너무 좋아. 그래서 요새는 드론에다가 기관총 같은 거 달아가지고 위에서 막 전쟁하는 애들은 어떻게 해요? 이거 그거 끄고 이 어느 조그만 상황에서 요거 가지고 다다다다 게임하는 식으로 대박이죠. 응? 탱크 같은 것도 그냥 다 떨어지지. 그다음 헬리콥터 같은 거 전투기 다 떨어지지. 야, 장난 아니더라고. 자, 아무튼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얘기가 여기 있습니다. 똑같은 별이라도 지구에서 보는 것보다 지구 바깥쪽 궤도에 있는 목성, 외행성이라고 하죠. 여기서 보면 시차가 크게 나오고 지구 안쪽에 있는 내행성이라고 하죠. 여기서 관측하면 시차가 작게 나타난다. 시차는 관측 자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지구 바깥으로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야? 안 나갈 거죠. 그렇지? 안 나갈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갑니다. 이제 3번 연주시차 별까지의 관계라고 돼 있어. 자, 핵심은 이겁니다. 별까지 거리가 멀수록 연주시차가 작다라고 돼 있어. 저걸 뭐라고 해? 반비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걸 가지고서 우리가 뭘로 잡았어? 바로 공식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공식이 바로 이 공식이죠. 연주시차가 1초까지인 별까지 거리를 1파섹이라고 잡은 거야. 이게 정이야. 정이 중요합니다. 별표. 뭐라고? 정의 중요해. 별표. 자, 다시 한번 써볼게. 연주시차의 단위는 땡땡초라고 하는 거고 이거를 1초라고 했을 때 별까지 거리는 1 단위가 뭐라고 해? 파섹이라고 합니다. 어떤 새끼는 1PC니까 컴퓨터 한대요? 아니야. 됐어? 그 다음 미리 좀 하나 얘기해 줄 건데 얘들아 1파섹 곱하기 10은 뭐니? 민채야 1파섹 곱하기 10은? 계산이 안 돼? 계산이 안 돼? 서연아 1파섹 곱하기 10은? 욕하지 마세요. 10파섹인데 꼭 10파섹 하면 속으로 기 하는 새끼가 있어. 그러지 말란 얘기야. 자, 잘 들어. 요 10파섹이라는 요 단위는 앞으로 많이 나올 거야. 다음 시간부터. 알겠니? 이거 미리 좀 알아둬. 근데 10파섹 가끔 가다가 선생님이 욕하는 것 같이 들리기 때문에 10파섹이라고 하기도 해요. 아니면 10파섹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알겠니? 욕하지 마시고. 그럼 1파섹이 3.26광년이기 때문에 10파섹은요 32.6광년에 해당된다. 겁나 멀구나. 빛의 속도로 32.6년 가야 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됐어?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연주시차가 0.1이면 10, 연주시차가 0.01이면 100, 연주시차가 10이면 0.1파섹. 이런 식으로 잡으시면 돼. 알겠니? 됐어? 자, 기본적인 거 알아봤고요. 이제 연주시차에 한계가 있어요. 한계는 100파섹까지만 가능해. 100파섹까지만 가능해. 그래서 100파섹 이상 멀리 있는 별들은 연주시차가 작아도 너무 작아.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없어. 그래서 연주시차는요, 밑줄 쳐. 비교적 가까운 별까지 거리를 구할 때 그때만 씁니다. 근데 너희들한테 시켜야 안 시켜야? 안 시켜요. 왜? 이미 다 구했어. 알겠니? 너희들은요 정말 먼 별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측하면 됩니다. 그 다음 문정이가 만약에 그 별을 첫 번째로 관측했다고 치잖아. 그러면 첫 번째 별 관측한 사람의 이름을 땁니다. 네가 이름 짓는 거야. 그럼 영원토록 지구의 문명이 유지되는 한 그 별은 네 별이 되는 거야. 알겠어? 뭐 예를 들어서 MJ1 하면 MJ1이 되는 거야. 아니면 한글말로 문정, 그치? 문정하면 아니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세상에서 제일 예쁜 문정별 하면 진짜 그 외국인들도 this star 세상에서 제일 예쁜 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알겠어? 문정이 킹왕짱 하면 문정 킹왕짱 스타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알겠냐? 그래서 항상 할 거 없으면 우주에 있는 별들을 보세요. 별 보면 언젠가는 너희들의 이름을 죽어서 남길 수가 있지. 우리는 호랑이가 아니잖니? 죽어서 가족을 못 남기잖니? 이름 정도는 남기고 싶으면 별 보시면 된다. 알겠냐? 됐지?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 요 얘기 아까 안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가까운 별 X, 먼 별 Y.
x가 y보다 C차가 크고 y는 C차가 작다. C차가 크고 작으니까 연주시차도 P1보다 P2가 작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지. 됐죠? 자, 다음 이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요. 여기 있는 요런 별들이 뭐에 해당돼? 배경별에 해당돼. 맞죠? 근데 배경별에 해당되는데 재밌는 게 있네. 이 배경별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있는 배경별을 해서 얘는 요만큼, 얘는 요만큼. 그러면 니들 요렇게 여기가 지구에 있다가 하면 요각도. 우린 요게 정확하게 반띵이니까 요만큼의 각도 차이가 뭐에 해당되는 거야? 시차. 근데 이 시차보다 이 시차가 더 크네. 맞아요?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아, 너는 뭐야? 시차가 작아. 시차가 작으니까 거리가 멀어. 너 멀리 있구나. 넌 가까이 있구나. 하지만 제일 멀리 있는 새끼는 이 새끼가 제일 멀겠지. 그치?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편의상 C라고 쓸게요. 뭐라고 쓴다? C.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서 별까지 거리를 비교 한번 해보자. 그러면 거리를 비교해보면 거리가 제일 먼 녀석은 누구야? 배경별이 제일 멀어요. 당연한 거죠? 그치? 그 다음에 누굽니까? 라고 한다나? 그러면 그 다음에가 B가 되는 거야. C차가 작으니까. 그 다음에 제일 가까운 녀석은 A에 해당되는 겁니다. 됐니? 그래서 니들 측에는 A하고 B만 비교했지만 나는 배경별까지 비교해줬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C바다라고 써놔. C바. 욕한 거 아니에요. 순서 쓰라고 C바. C바라 아니야. 됐죠? 자, 이제 오른쪽 부연 설명 볼까요? 오른쪽 부연 설명 보면 별까지의 거리의 단위다라고 했어. 자, 우리 아까 킬로미터 단위는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너무 작아서. 그래서 보통 많이 쓰는 게 AU란 단위인데 그것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AU란 단위는 보통 어디까지 쓰냐면 태양계 내에서만 씁니다. 지구 태양계 크기는요. 태양부터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왕성까지가 보통 태양계 크기야. 거기까지가 30AU야. 그럼 반지름이 얼마일까? 45억 킬로미터. 됐어? 근데 웃긴 거 알려줄까? 해왕성 넘어가면요. 아무것도 없을 것 같지? 아니, 태양계는요. 그때부터 시작이야. 밖에 카이퍼 벨트라는 데도 있고 오르트구름이라는 데도 있어. 알겠니? 니네 혹시 보이저라고 알아? 보이저 패스파인더 못 들어봤어? 못 들어봤어? 보이저 1호, 2호 있는데 그 보이저 1호가 언제였더라? 내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2000년대 초반에 해왕성 벗어났어. 그 우주로 막 가고 있어. 그 우주로 가고 있는데 거기 우주선 안에 뭐가 있는지 알아? 우주선은 아니지. 인공위성이지. 인공위성 안에 각 나라 언어로 된 인사말들이 들어있어. 거기에 한국말 들어있어. 안녕하세요. 뭐 이런 것도 있어. 외계인이 어떤 말을 쓸지 모르니까 다 집어넣었대요. 알겠니? 그렇대요. 자, 그 다음 일광년보다 더 큰 단위는 파색이고요. 1파색은 3.26강년이다. 이거 외워야 됩니다. 별표. 외워야 돼 이건. 자, 이제 가까운 별 거리에 있는 별의 연주 시차와 별까지 거리 한번 구해보자 라고 돼 있어. 자, 프록시마 센타우리라는 별이 있습니다. 연주 시차가 0.77초야. 그러면 거리는 0.77분의 1 하시면 이게 나온대. 난 대선 못해. 자, 시리우스입니다. 0.38이야. 그럼 0.38분의 1 하면 2.6 나온대. 그 다음 알타이르라고 해서 일명 뭐라고 해? 견우성이라고 합니다. 됐니? 자, 얘 같은 건 0.19분의 1이야. 그러면 대략 0.2분의 1이니까 5. 맞죠? 자, 그 다음 배가 일명 직녀성은요. 0.13분의 1이야. 그럼 대략 10 정도 나오겠지. 대략 스피카 0.013분의 1이야. 80파세기래. 겁나 먼 거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야, 별까지 거리가 겁나 먼 녀석이 연주 시차가 최소구나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이 스피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자, 연주 시차가 굉장히 작으니까 별까지 거리는 무지장 크네. 서로 그래서 무슨 관계? 반비례네. 이걸 알아낸 거죠. 됐죠? 됐죠? 이게 제일 가까운 별이에요. 우리 지구에서. 태양계에서. 자, 그래서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이제 개념 쏙쏙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잠깐만, 쏙쏙이야, 쑥쑥이야? 쏙쏙이었어? 난 쑥쑥인 줄 알았는데? 니네는 다 알고 있었니? 와씨, 나는 쑥쑥인 줄 알았는데 쏙쏙이었어, 쏙쏙이. 자, 첫 번째 시차와 연주 시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시차는 관측자와 물체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작게 나와야 되죠. 반비례님께 땡 틀렸습니다. 연주시차는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측했을 때 나타나는 각도다. 맞아요. 그 다음 연주시차는 지구에서 멀다. 거리가 멀면 작고 가까우면 크다. 반비례 맞네요. 연주시차로 10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까지 거리는 측정이 불가합니다. 보통 100파섹 이내고요. 100파섹보다 멀면은 거리 지수를 사용해요. 자, 그래서 여기 빈 공간 있지. 빈 공간 있지. 거기다 적어. 땡땡땡. 별까지의 거리가 그치? 100파섹을 기준으로 해서 이거보다 이내야. 그러면 뭐를 사용하면 돼? 연주시차를 사용합니다. 100파섹 이내면. 근데 100파섹보다 이상이면 100파섹보다 크면 이거보다 이상이면 우리는 무엇을 쓰느냐? 거리 지수라는 걸 씁니다. 지금은 뭔지 모를 거야. 아직 안 배웠으니까. 그럼 거리 지수가 무엇입니까? 라는 건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이 거리 지수는 쓰기만 해놔. 겉보기 등급에서 빼기 절대 등급을 뺀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거리 지수라고 하는 겁니다. 거리 지수라. 거리 지수. 재밌는 거는요. 이 거리 지수 공식이 있거든. 이 공식을 유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그냥 딱 보고 어? 야, 여기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뭘 곱하면 이 값 나올 것 같은데? 경험식이라고 합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유도한 게 아니야. 그치? 근데 너네 알잖아. 뭔가를 딱 봤을 때 상관관계가 눈에 보이는 애들, 그런 애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천재라고 부르죠. 그치? 한 천재 물리학자가, 아니 천문학자가 이걸 딱 보고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이라는 걸 배울 거거든? 이하고 뺀 다음에 거기다가 그 뺀 값은 봤더니 로그를 취해가지고서 거기다가 숫자 뭐만 빼면 이 숫자 나오는데 딱 나온 거야. 그때 컴퓨터도 없었어. 대박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 애들을 천재라고 하죠. 그 천재 때문에 우리가 이걸 써먹는 거. 자, 아무튼 그렇대요. 자, 2번.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측했을 때 나타나는 시차를 알 수 있는 건 별까지 거리를 알 수 있죠. 됐니? 자, 그러면 먼저 좀 써볼게. 별의 표면 온도라고 돼 있지. 그치? 요건 미리 써봐라. 이건 색깔로 알 수 있습니다. 뭐라고? 색깔. 그 다음 별의 밝기 가지고선 우리가 뭐를 할 거냐? 등수놀이 할 거예요. 등수놀이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등급이라고 합니다. 자, 선생님이 나머지를 왜 써줬을까? 다 나오거든. 됐죠? 자, 그 다음 밑으로 내려갈게요. 3번부터. 3번입니다. 연주시차가 다음과 같은 별까지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라겠어. 자, 문제 조심해야 될 거. 우리는 전부 계산할 때 연주시차 가지고 계산하지. 시차로 나오면 나누기 이해해 주셔야 돼. 알겠니? 자, 연주시차가 1초입니다. 라겠어. 그럼 이거는 해석이 뭐야? 1분의 1. 그럼 뭐라고 하면 돼? 1파섹. 됐죠? 자, 3번부터 할게요. 연주시차가 0.5초입니다. 라고 하잖아. 0.5분의 1. 그럼 얼마라고 써야 돼? 2파섹. 설마 산소 못하진 않겠지? 자, 그 다음 연주시차가 2초입니다. 라고 해서 2초면 뭐라고 써야 돼? 2분의 1. 그럼 우리는 뭐라고 써야 돼? 0.5파섹. 이렇게 쓰면 되죠. 그 다음 마지막 4번. 연주시차가 0.25입니다. 라고 하잖아. 그럼 얘는 0.25분의 1. 그럼 약분되니까 4파섹. 이렇게 잡겠죠. 만약에 몇 광년이에요? 라고 하면 곱하기 3.26. 됐죠? 자, 그 다음 4번입니다. 자, 이걸 여름이라 할게요. 그럼 이건 뭐야? 겨울. 그치?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6개월, 다시 6개월. 그치? 그래서 봤더니 보이는 각도 차이가 0.4초래. 맞아요? 그럼 이 0.4초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 시차. 우리가 계산할 때 시차를 써요? 아니요. 우린 연주시차를 써요. 맞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정확하게 반띵 스르르르르 요게 필요합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해? P라고 하고 요게 바로 0.2초야. 얼마라고? 0.2초. 냐? 됐어? 그럼 0.2초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거리를 알 수 있지. 보통 거리는 R이라고 씁니다. R이라고 써요. 거리. 레인지라고 해서. 아, 그리고 얘들아, 보통 거리가 좀 짧으면 소문자 R을 쓰고요. 거리가 크면 대문자 R을 써요. 이건 크니까 대문자 R을 쓸게요.
그럼 0.2분의 1이잖아. 그치? 그럼 얼마야? 5파섹. 됐죠? 자, 그럼 1번. 자, 별 S를 6개월 간격으로 측정한 시차는 얼마입니까? 라고 했어. 물어본 게 시차예요. 그럼 0.4초요. 그러면 연주 시차는 얼마예요? 저거의 반띵 0.2초요. 지구에서 별 S까지 거리는 얼마입니까? 5파섹이요. 몇 광년이에요? 라고 하면 곱하기 3.26이요. 자, 이제 4번. 지구에서 별 S까지 거리가 현재보다 2배로 멀어진다면 이라고 했어. 가정이다. 그렇지? 자, 그럼 2배로 멀어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니네 이거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원래 원칙적으로 푸는 거. 야, 봐라. 이게 5파섹이라며. 2배로 멀어지면 뭐가 되겠어? 10파섹. 아, 욕처럼 들리지. 그치? 10파섹이 됩니다. 10파섹이 돼요. 그러면 얘는 얼마가 되겠어? 0.1초요. 정답 0.1초. 이렇게 풀어도 얘 원리 원칙적인 거고.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지. 생각 잘해봐. 야, 아까 뭐라고 했어? 연주 시차하고 거리는 무슨 관계? 반비례. 거리가 몇 배? 2배. 연주 시차 몇 배? 2분의 1. 맞아? 연주 시차 처음에 얼마였는데? 0.2초요. 그럼 정답 얼마야? 0.1초요. 아, 연주 시차는 0.1초구나. 그래, 끝났지. 됐어? 비례반비례 잘 쓰시면 돼. 자, 이제 마지막 5번. 연주 시차가 다음과 같을 때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별 쓰세요 라고 했어. 저거 뭐 하시면 돼? 가장 가까운 별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머릿속으로 생각 한번 해보자. 거리가 제일 가깝대. 근데 우리는 알잖아. R은 P분의 1인 거. 그럼 얘가 가장 가깝다며. 그치? 그럼 P가 제일 큰 거 찾으시면 되는 거지. P 제일 큰 게 누구니? 라고 하면 누가 제일 크니? 마요. 그치? 마가 제일 크지. 그러면 이번엔 거리가 가장 먼 녀석은 누굽니까? 라고 했어. 거리가 가장 먼 녀석이면 P가 제일 작은 녀석. P가 제일 작은 녀석은 누구야? 가지. 그치? 그러면 얘는요. 얘하고 몇 배 관계야? 자, 얼마나 몇 배 간격인지. 이 새끼가 제일 멀고요. 이게 제일 가까워. 이때 시차 차이가 몇 배 차이야? 100배야. 그럼 이게 100배 큰 거지. 그러면 거리는 100배 먼 거지. 맞아요? 진짜 그런 장면을 보자. 1분의 1, 1파섹. 0.1분의 1, 100파섹. 맞잖아. 됐지? 그렇게 잡는 겁니다. 자, 넘기세요. 넘기시면 이제 탐구 A가 나와요.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자, 탐구 A 시차 측정이라고 나와 있어. 이걸 집에서 해볼 리가 만무한데 그래도 나왔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자, 일단 구멍이 두 개가 있어요. 이 구멍이 뭘까요? 하나는 왼쪽 눈깔, 하나는 오른쪽 눈깔. 그치? 그런 다음에 이제 뒤에 있는 점 이게 뭐야? 배경별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배경별 역할.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별을 여기다 놓을 수도 있고 또는 여기다 놓을 수도 있어.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놓고 여기다 놓고 여기다 놨을 때 몇 번 점과 몇 번 점 사이에 있는지 그걸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알겠니? 그래서 봤더니 자, 밑에 있는 결과를 보자. 니들 보고 이거 못해요? 응? 그래서 우리는 해석만 하면 돼. 해석만. 자, 첫 번째는 가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가의 위치는요. 어떤 일이 벌어져? 너희들이 있는 곳하고 멀지. 그치? 그래서 봤더니 4번하고 5번 사이에 있네. 맞아? 그럼 4번하고 5번 사이에 있고 그 다음 그 각도를 우리가 뭐라고 해? 시차. 그럼 시차가 좀 작게 나왔으니까 연주 시차 좀 작게 나오겠죠? 그 다음 이번에는요. 나 위치에 있습니다. 에이, 왜 손이 가려? 됐어. 이번에는 나 위치야. 그럼 나 위치에 있으니까 4, 5번보다 한 칸, 두 칸 더 가고 한 칸, 두 칸 더 가서 2번하고 7번 사이에 있네. 그럼 각도가 누가 봐도 크게 보이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내가 있는 눈깔과 나와 거리가 가까우니까 시차가 크고 나와 거리가 머니까 시차가 작구나. 즉 시차와 거리는 반비례구나. 맞아? 그걸 알려주는 겁니다. 됐죠?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래서 이제 정리 한번 볼게요. 정리. 자, 가와 나 중 시차가 작은 가죠. 가가 나보다 관측점에서 더 먼 거리에 있다. 그렇지? 시차가 작으면 먼 거리다. 무슨 관계? 반비례. 반비례. 자, 그래서 시차는 물질 사이의 거리가 멀수록 작아진다라고 쓰시면 돼요. 작아진다. 그래서 시차와 물체 사이의 거리는 무슨 관계? 반비례. 시차를 이용하면 물체까지의 뭐를 구할 수 있다? 거리를 알 수 있어. 근데 정확한 거리가 아니야. 대충이죠. 야, 이걸 했다고 이거 알 수 있니?
그건 몰라요. 그건 모릅니다. 됐죠? 자, 이렇게도 실험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거 없어요. 칠판에다가 1, 2, 3, 4, 5, 6 뭐 이런 식으로 해놓고요. 그치? 하나 해놓고 이렇게 해본 거야. 맞아? 너네 이건 지금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하잖아?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 얘는 가만히 있거든? 이게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왔다 갔다 합니다. 윙크 잘했어. 그치? 날 꼬시려고 윙크한 건 아니지? 이거 근데 해보라고 하니까 못하는 애들 있더라. 윙크 못하는 애들. 너 문제 할 줄 알아? 윙크? 너 못하지? 할 수 있어? 서연이 할 수 있어? 윙크? 윙크 연습 많이 해. 여학생들. 응? 그치? 윙크 연습 많이 하세요. 나중에 남자친구한테 응? 자기야 응? 이거 해줘야지. 그치? 맞아? 남학생들은 하지 마세요. 알겠니? 그러면 남학생들 야 너 누구 어떤 년 홀리고 다니려고 윙크 연습했어? 이런 식으로 여자친구한테 나중에 욕 처먹을 수도 있으니까 남자애들은 윙크할 수 있어? 하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알겠지? 됐지?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요거 할 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그치? 됐니? 이게 시차가 큰 거 작은 거 그런 거 확인하는 실험이에요. 돈 제일 많이 안 들겠지. 자 넘겨. 확인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2개. 자 첫 번째 2번입니다. 자 2번을 보면 C하고 B하고 A가 있어. 자 여기하고 요점하고 C하고 비교하면 이렇게 시차가 크게 나오겠죠. 자 A하고 비교하면 시차가 이렇게 좀 작게 나올 겁니다. 맞죠? 됐니? 자 그래서 시차가 작은 것부터 쓰세요 라고 하니까 정답은 A, 그 다음 B, 그 다음 C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시차와 물질 사이의 거리 관계는 무슨 관계냐? 반비례. 즉 시차가 크면 거리가 짧다 이렇게 쓰시면 되죠. 됐니? 자 오늘 여기까지 할 거고요. 다음 두 가지 숙제는 87페이지부터 문제 몇 개 안 돼요. 89페이지까지 해오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니? 끝!